청와대 왕수석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어젯밤 11시 40분 검찰 조사 중 긴급 체포돼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통상 서울구치소로 가야 하지만 서울구치소에는 이미 최순실 씨가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관건은 안 전 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기금 모금에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언론의 보도대로 박 대통령의 지시로 대기업들의 모금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면 이제 검찰은 박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엄중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고 저희들도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면은 그 수사의 필요성 또 가능성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할 것입니다. 안 전 수석은 오늘 오후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순실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아직도 서로를 잘 모른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어젯밤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마도 오늘 영장 청구를 할 것 같은데 체포 사유에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됐어요. 예. 지금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입증이 쉽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권 남용은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저는 약간 견해가 다릅니다. 검찰의 지금 입장에서는 대가성이 필요 없다. 네. 이 직권 남용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 그 사람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을 직권 남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벌들이 청와대 경제수석이 돈 내란다고 돈 낼 의무는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금밖에는 뭐 강제로 내는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돈을 억지로 내게 시켰다는 게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최순실 씨와 공모해서. 그렇죠. 그럼 공모는 나중에 이야기 드리고.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도 역시 직권남용 혐의가 영장에 기재가 됐습니다. 뇌물죄,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뇌물 받은 거 아니냐. 그 돈이 어찌됐건 최순실 씨에게 일부 갔거나 가려고 했으니까 뇌물죄 적용은 안 되는 겁니까? 적용 뭐 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그 어떤 대가성이 입증돼야 되는데 뭐 삼성이나 뭐 이런 LG에서 돈을 낼 때 과연 어떤 청탁을 하고 어떤 부분을 받아들인지 지금 그거는 입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기업 관계자도 그냥 그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을 통해서 돈 내라는 그게 오니까 낸 거지 어떤 특정한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거에서 돈 낸 거는 아니다라는 지금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많고 안종범 수석이나 뭐 이런 분들도 전부 그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가성이 필요한 뇌물죄로 지금 당장 의율이라는 거는 이제 적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안종범 전 수석이 검찰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모금을 요청했는지 요구했는지 어떻게 진술했을까 하는 부분인데 직간접적으로 박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모금한 것이다 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범죄 성립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 판례상 상사의 명령이라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면 다른 사람이 범죄가 성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시한 사람은 당연히 그 뭐 강요라든가 뭐 여러 가지 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안종범 수석 말대로 하면 나는 별 힘이 없고 대통령이 시키니까 그대로 따랐을 뿐이나 취지로 말을 말했다면은 본인이 마치 그 의사 없는 도구로 사용됐다. 그 취지 정도면은 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간접 정범이라고 그러는데 한치만은 안종범 수석은 뭐 대통령의 아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중요한 인물이고 이런 분이 대통령의 지시가 만일 그 기업으로부터 돈을 모금하는 게 지금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당하면 진언을 드려야죠. 이건 뭐 이론적입니다만은. 그럼에도 그런 부당함을 갖다가 그대로 시행했다. 이러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다만 재판에서 이런 사정이 참작돼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는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약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형을 감경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법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그렇게 진술했다면 또 관심사는 역시 박 대통령을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에 들어가야 하는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 어제와 오늘 국회에서 이야기한 거 보면 조금 어감이 다릅니다. 오늘은 대통령께 한번 이야기는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 생각에도 이거는 청와대에 교감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김현웅 장관이 어제 그저께 말한 것은 법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헌법상 대통령에 대해서 외환 내란죄 죄하고는 수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볼 때 은밀히만 조사를 받겠다는 건 참고인으로. 지금 왜냐하면 수사해가지고 소출을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진실을 밝힌다는 그런 입장에서 조사에 응하겠다. 네. 거기서 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 네. 그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면 수사나 조사보다 사실 확인이라는 표현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조사인데 네. 참고인 비슷한 거죠. 참고인 비슷하게. 비슷한 조사인데 그 실질적인 의미는 네. 국민들에게 최순실 사건과 관련한 네. 대통령의 입장을 소상히 육하 원칙에서 밝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추측됩니다. 법률상 대통령 소출을 할 수 없다는 게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겁니까? 대통령의 직위라는 게 엄청나게 큰 거기 때문에 네. 재직 중에는 네.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내란 아시죠? 이석기 네. 씨 했던 내란 그다음 외환 외국의 네. 군대를 끌어들여서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 한다. 이건 엄청난 죄고 국가가 네. 없어지는 죄이기 때문에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형법이나 모든 법상의 죄에 대해서는 네.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 넘길 수 없다.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새로 나온 의혹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 그동안 미르나 K스포츠 재단과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기금 모금에도 개입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 왔고 또 최순실 씨도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나온 증언들에 따르면 최순실 씨 관련된 모임에만 수십여 차례 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또 K스포츠 재단 회의록이에요. 회의록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포스코 그룹 측에 배드민턴 팀을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제 K스포츠 재단 관계자가 포스코 측에서 좀 어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안 전 수석이 그러면 대통령에게는 그 사실을 좀 보고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이 기록이 왜 관심이 모아지냐면 그러면 그동안에는 K스포츠 재단 관련 모든 진행 상황들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께는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한 부분입니다. 포스코의 배드민턴 팀.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안 됐으니까 잘 안 되니까 보고하지 말아달라.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나머지 사항은 다 보고했다는 말이 되고요. 대통령이 알고 있다. 그렇죠. 대통령이 기분 좋을 만한 일들. 내가 지시한 일이 최순실 씨가 만일에 대통령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면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잘 진행됐던 것 같아요. 네. 그것들은 보도가 되지만 이거는 좀 대통령이 노여워하실지 모르니까 네. 보고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공무원의 속성상 이런 대통령이 지시하는 사항은 있죠. 어떤 경우에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만일에 보고가 안 이루어지고 이러면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대통령이 체크할 수가 없는 네. 국정 운영이 완전히 엉망이 되기 때문에 안종범 수석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거죠. 네. 의혹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영그룹에도 70억에서 80억 정도를 네. 요청한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서도 또 안 전 수석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무조사 무마 명목이 아닌가. 네. 지금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크게 뇌물죄가 직접 언급될 수 있는 게 네. SK 최재원 부회장의 어떤 사면 복권이라든가 네. 그다음 CJ의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의 수사라든가 네. 그다음 부영의 세무 수사 이게 전부 다 공무의 대가성이 네. 돼버리거든요. 네. 이걸 만일 갖다가 무마해주고 돈을 요구했거나 무마가 네. 안 됐더라도 요구하면서 돈을 요구했으면은 네. 그런 조치를 해주겠다 했으면 그거는 정말 뇌물이죠. 지금 나온 정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부영 측이 요즘 건설사 중에 이른바 잘 나간다는 네. 건설사란 말이죠. 네. 부영 측에 돈을 요청했더니 네. 부영 측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편의 좀 봐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위험을 느끼거나 부담을 느낀 최순실 씨 측에서 포기했다는 거죠. 포기했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이 형법상의 뇌물죄 구성 요건이 수수, 요구, 약속입니다. 네. 요구도 뇌물죄에 포함됩니다. 네. 예, 그게 실제로 성사가 안 됐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요구한 자체만으로도 네.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러난 회사들 보면 공교롭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어딘가 약점이 있는 대기업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롯데그룹은 형제난이 진행 중이었고 이후에 이제 검찰 수사로 번지죠. 부영그룹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CJ그룹은 몸이 아픈 총수가 사실상 사면받기 아주 힘든 수준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2014년 말에 CJ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안에 따라서 대형 테마파크와 숙박시설 짓는 1조 원 규모의 K컬처밸리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근데 CJ 측은 올해 초에 사업비를 1조 원에서 1조 4천억 원으로 대폭 사업을 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은택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당초부터 우리 내부적으로는 차은택이 좀 소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엮이면 안 된다. 그런 분위기가 좀 강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CJ 이재현 회장은 지난 8.15 광복절에 사면을 받죠. CJ 한 관계자도 직접 구명 차원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라는 기대감은 있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CJ도 뭐 돈이 오간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런 사업 과정에서 조 단위의 사업 과정에서 뭔가 대가성이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이 말씀. 그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혜택을 주고 그다음 그들로부터 무슨 사업에 도움을 받았다. 네. 이러면 충분히 뇌물죄가 성립 가능하죠. 근데 실제 이제 지금 이건 의혹이고 그렇죠. 롯데는 70억 원을 실제 입금 받았다가 그렇죠.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줬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앞으로 이게 뇌물로 적용은 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건 그래서 어떤 겁니까? 검찰이 지나치게 신중하다 해야 할까요? 근데 우리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때 뇌물죄 이름이 뭡니까? 그때 나온 이론이 포괄적 뇌물죄 이론입니다. 네. 대통령이라면 국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하나의 그 어떤 공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뭐 지시를 안 했다 하더라도 네. 대통령은 포괄적이다. 그럼 대통령을 바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안종범 수석의 업무도 포괄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뭐 하나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안종범 수석으로서는 뇌물죄의 죄책을 충분히 질 만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최순실 씨 자매들 그중에 네. 이제 언니의 딸이죠. 장시호 씨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답니다. 어떤 혐의가 있습니까?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시호 씨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네. 이걸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뭐 여러 가지 그 동계 스포츠가 우리가 척박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자기가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 제주 중문단지에 50억 상당의 땅이 있는데 바로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이 근처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과연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하는 데에서 공무원에게 근데 다만 돈이 연관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만일 장시호 씨가 돈을 안 주고 네. 다만 대통령의 힘을 이용했다. 그러면 이 강요죄나 뭐 이런 게 될 것이고요. 네. 만일 금전이 오고 갔을 가능성은 별로 적은데 이게 이런 게 돈이 오고 가지 않으면요. 사실 네. 처벌하기 힘듭니다. 만약에 개인이 공무원한테 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제주 중문단지 근처에 네. 이 장시호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조카입니다. 네. 장시호 씨의 땅이 한 50억, 시가 50억 네. 정도의 땅이 있답니다. 네. 근데 또 공교롭게 이 지역에 말씀하신 문화창조융합벨트가 검토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차은택 씨가 주도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 들어서 지금 백지화됐지만 들어섰다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이익이 있는 거 챙기죠. 아닙니까? 그건 공무원이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돈이 개입 안 됐으면은 네. 공무원의 어떤 공무 집행상의 잘못이지 네. 형법상의 잘못 아니고 이 공무원이 만일 이런 게 사실이라면은 네. 그걸 했던 공무원은 징계를 받죠. 행정상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네. 차은택 씨와 이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이 장시호 장시호 씨의 땅이 있는 곳에 이 융합벨트가 들어서려고 했다는 이 우연의 일치가 만약 공모됐다면 네. 그러면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공모됐다 하더라도 제가 네. 계속 드린 말씀이 돈이 오가지 않았으면 공무원이 한 행위하고 이 민간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한 행위는 있죠. 네. 공무원이 하면 아까 직권 남용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민간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어떤 이런 부정한 청탁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하고 했는데 돈이 개입되지 않으면 처벌은 힘들다는 겁니다. 네. 말 나온 김에요. 네. 최순실 씨 자매들이 뭐 좋게 3천억 대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스스로 번 것도 있을 거고 아버지 최태민 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을 텐데
국민들이 자꾸 이게 추징할 수 있느냐, 범죄 사실이 만약에 드러나면 네. 이야기합니다. 가능합니까? 글쎄 이게 최태민 씨가 조성한 재산이고 네. 그걸 상속받은 건데 네. 그러면 지금 94년에 지금 최태민 씨가 지금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많은 부분에서 공소시효라든가 세금 문제에서 조세시효가 5년이거든요. 네. 다 지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들이 만든 재산이 아까 말씀드린 부정한 청탁, 뇌물 이런 걸로 관련해서 그다음 횡령 네. 이런 걸로 만든 재산이고 거기에서 수익으로 생긴 거. 이번에 진경준 검사장 8억 투자했지만 120억 받다는 그런 식으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할 수 있는 거지. 마냥 그냥 괘씸하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 영장이나 긴급체포 사유에는 직권남용이 들어갔지만 사실은 이보다 더 중한 혐의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그다음 공무상 기밀 누설, 그다음 더 블루 K를 통한 네. 외환 외환관리법 관리법 위반. 위반. 네. 그다음 더 블루 K나 그다음 미르나 KS프지 돈을 지금 사기로 지금 돼 네. 있는데요. 네. 그다음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블루 K 돈을. 네. 만약에 재단과 돈을 개인은 사유화하려고 별개이기 때문에. 했다면. 그렇죠. 그건 별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제3자 뇌물 제공.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형량이 센 중한 범죄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제3자 뇌물 제공이 1억 이상일 때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돼서 네.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되기 때문에 네.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면 한번 감경해도 5년 이상이 됩니다. 네. 5년 이상이 되면 이거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형벌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